그래서 이제 우리가 낭송을 지난번에 배웠는데, 낭송을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해보자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이 상리과원을 낭송함에 있어서 자체로 들어가자 이거지, 자체로. 상리과원을 상상하면서, 그 상리라는 동네는 중요하지 않고, 꽃이 그냥 만발도 아니고 흐드러진 곳에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얼마나 흐드러지냐면 한강수나 낙동강처럼 훌륭하게 그 막 물결이 일렁일렁 하면서 향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용룡이라는 단어가 이게 얼마나 한문 단어지만, 야, 이거 좋은, 여기에 딱 맞는 단어고, 그런데 웃는단 말이지, 꽃들이. 그러면 그 웃는 것이 기쁨이란 말이지. 기쁨을 몸뚱아리로 표현을 해. 기쁨은 정신적인 건데, 요새 몸학이라는 학도 있어요. 몸학, 몸에 대한 학문을 해갖고 몸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몸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또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꽃이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서 그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맷새 참새 때까지 꾀꼬리 꾀꼬리. 요 단어들이 거의 보면 이 경음들이 많아요. 때, 까, 참,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된 소리가 많아. 꾀꼬리, 새끼, 끼, 많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난번 내가 그 한번 그 양반 그 카톡을 아니 유튜브 영상을 내가 공유할게요. 김샬롯이라는 미국 처녀 같아.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가 있는데 한국어를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한국을 좋아해갖고 한국만 갖고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데 한국인도 잘 모르는 것들도 알아. 그래갖고 미국어 말하고 한국말의 차이, 그리고 한국말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그 소리를 제대로 표현하는지는 도무지 이게 미국 말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거기에 뭐 예를 든데, 그 미처 생각 못한 것들을 예를 들어요. 근데 꿀꺽, 그러면 정말 꿀꺽이라는 소리를 미국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아, 그렇다고 그런데요. 꿀꺽. 상필 때 꿀꺽이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미국 비슷한 말을 찾아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한국어들이 단어들이 딱딱 아기가 떨어지는데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맷새 참새 때까치 꾀꼬리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경음들이 낼 때 꼬깍꼬깍꼬깍꼬깍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이 한국어의 특징이지. 해필이면 왜 때까치고 해필이면 왜 꾀꼬리인데 꾀꼬리도 한 번도 아니고 꾀꼬리 새끼까지 넣냐. 이걸 생각한 건 아니야. 서정주 선생은 그냥 자기가 시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시심의 그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이런 거예요 하고서 그냥 쓴 거지. 무슨 나같이 분석을 하지도 않아. 그 양반도 분석해보면 내 말이 맞잖아. 이 꽃숭어리들. 꽃자에도 숭어리가 붙으니까 느낌이 또 얼마나 달라. 이쁜 발꿈치.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 얘네들이 막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아까 말한 기쁨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 기쁨을 이제 이번에는 얘가 대신 네가 기쁜데 나도 기뻐가지고 대신 노래를 한다. 거기다가 이제 수십만 마리 꿀벌. 와. 아까 이 강물은 융융하게 막 향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꿀벌이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백 마리도 아니고 수십만 마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하냐고. 한강물처럼 흘러가는 향기 속에서 꽃들이 왼종일 또 북을 친다. 소고쳐. 큰 북도 치고 작은 칡도고 막 맞이꽃. 굿을 하는 것 같이 막 야단 법석을 하는데 그러고도 한쪽 구석에서는 또 자는 놈이 있어. 잠을 자. 전에 우리가 감상한 이 시에 해당되는 시조가 축제잖아, 축제. 김상옥 선생님. 이 축제도 똑같이 꽃밭에서 쓴 거야. 그래서 이 축제하고 이 시조가 이 시하고 너무 비슷해요. 거기도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여기 이것도 축제 아니야, 이거. 이거 축제잖아. 그러면 살구나무 허리를 타고 살구나무 홀령이 나와 채선을 펼쳐들고 신명나는 굿을 한다.
자줏빛 친분 홍을 돌아 또 휘어잡는 연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것도 막 무당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꽃들이 펴가고, 살구나무 허리를, 살 할 때 리을이죠. 허리 할 때 리을이죠. 리을이 또 있죠. 돌아, 리을. 리을은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나는 음가잖아요. 그 미국의 개도 리을 받침에 유념하면 할 말이 또 많을 거야. 허리를 돌아. 살구나무, 살구나무 홀령이 살구나무 허리를 돌아. 홀령. 이것도 또, 그 다음에 히읗 받침하고 리을 받침은 엄청 많이 써요. 히읗은 그야말로 휘어지는 느낌이 또 나거든. 살구나무 허리를 타고 살구나무 홀령이 나와. 제 손을 펼쳐들고 신명나는 구슬한다. 여기서 속옷치고 마짓구 돌린다고 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구슬한다. 자줏빛 진분홍을 돌아 또 휘어잡는 연분홍. 진분홍과 연분홍인데 진분홍을 돌아서 연분홍이 휘어잡았다는 거. 이게 나뭇가지가 치렁치렁 넣어진 속에서 얼마나 묘사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봄을 누룩 딛고 술을 빚는 손이 있다. 봄을 누룩 삼아서 밟으면서 누군가가 안 보이는 손으로 이 우주적인 술을 담는 누군가가 있어.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지. 아까 홀령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봄을 누룩 딛고 술을 빚는 손이 있다. 헝클린 가지마다 개워 넘친 저 화사한 발효. 개워 넘친단 말이야. 술이 다 익어갖고 막 넘치는 거지. 그 헝클린 가지. 가지가 막 헝클어져 있는데 막 거기에서 술이 막 넘치고 막 그런 거지. 천지를 뒤덮는 큰 잔치가 하마 가까워 오나 보다. 그게 축제야. 잔치가 오니까 이제 술을 담고 있는 거예요. 큰 잔치가 올라고 지금 예비로 술은 하고 올령이 나와서 춤을 추고 지금 잔치가 가까워 온다지만 지금 시작됐지.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짓구 돌리는 거 소리를 하니까 그 시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 시하고 이 시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슷해요. 꽃밭에서 썼다. 만발한 꽃이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일, 꽃과 향기. 그것은 기쁨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식물인데, 이 동물들이 와가지고 또 기쁘다고 난리를 죽이고 있다. 이제 사람으로 또 모아야지. 항상 사람과 인간이 들어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쁘게 해갖고 해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축제보다는 이게 한 단계 더 나간 거지. 축제에는 시인도 없고 사람도 없어. 천지가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까지만 있지 나는 없어. 인간은 없어.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멋지게 풍경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인간이 이것들을 이제 감상하는 내가 말이야. 어떡할 거냐. 묻혀서 누워있는 mon물과 같이 저 아래 저것들을 비추고 누워서 자, mon물, 연못이죠. 연못물이 저 풍경을 비추고 누웠다? 잔잔한 물위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처럼 저 멋진 풍경이 이제 비치고 누워서 그게 내가 mon물이 되어서 나도 내 마음 안에 저걸 비추고 누워서 때로 가냘프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 것들의 꽃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에 바다라도 볼 것인가? 누워서 꽃잎이 나한테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면 먼 산들과 날씨. 그러니까 내가 사람인데 자연물이 되죠. 몸물이 되니까. 사람으로서 자연물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 산들과 나란히 마주서 내가 또 산이 돼서 물이 됐는데 산이 됐네.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나도 다른 산으로 나란히 그놈하고 같이 서서 이것들의 아침 우유도 한 아침과 한낮과 황혼이라고 하는 세 시기로 나누어서 아침에는 꽃단장을 하고 한낮에는 춤을 추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삶의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기쁨과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황혼은 삶이 은근슬쩍 이제
이 애기들 같고 뭐 이렇게 기쁜 것 같고 하지만 삶이 약간의 그렇다고 해서 캄캄한 밤도 아니고 약간 어둠. 사실은 시예요. 물론 캄캄한 어둠과 막 비극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센스가 중요하죠. 시인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 시 가지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게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걸 얘기할 판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슬픔은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거기다 캄캄한 밤까지 말하면 그건 좀 지나치죠. 그러니까 황혼의 어둠 정도 이것들이 잦아들어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황혼의 수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황혼의 어둠이면 아주 어둠도 아닌데 어둠이라는 게 부정적으로는 쓰일 수도 있지만 어둠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제일 유명한 명상가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빌라이 테레사고 한 명은 십자가의 요한이에요. 십자가의 요한이 깊은 명상의 세계를 어둠으로 표현해요.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깊은 밤으로 들어가는 게 신과 하나 되는 경지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도 이게 심오하게 쓰려면 어마어마하게 심오하게 쓸 수가 있고 내가 여기에 천착을 안 해서 그렇지 어둠이라는 제목 하나로 시집 하나를 내도 돼. 어떤 분은 침묵의 세계라고 하는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침묵이라는 것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침묵인데 그 침묵 갖고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근데 기가 막혀요, 아주. 마찬가지로 어둠도 똑같이 침묵처럼 할 말이 많은 소재예요. 아, 한국에 그런 시인 좀 없나? 예를 들어 어둠이면 어둠 1부터 어둠 78까지 어둠에 대해서만 썼는데 너무 심오한 거야. 아, 이런 시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침묵이라는 시가 있는데 50편을 썼는데 와, 침묵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정도 돼야 이제 막 대시인이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대시인이 없어요. 서정주 선생도 철학 시인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침잠이라고 했던 침잠 가라앉는 거죠. 그 어둠과 가라앉음. 이 가라앉음도 아까 말한 영혼의 그 깊은 밤처럼 뭔가 거기에 그 나이 든 사람의 어떤 뭐 깊이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하여간 그렇긴 한데 하여간 이 하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얘들 기쁘기만 하네. 그냥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옆에서 이제 어른으로서 이 어린 것들 말고 조카 딸년과 조카 딸려는 친구 같은 애기들 말고 이제 어른으로서 옆에 서 있어요.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아까 말한 때까지도 서러워하지 않고 그 이제 미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벌레도 있는 거예요. 막 벌레도 있고 무슨 지나가는 뭐 머시기도 있고 이런 놈들도 이제 다 포함해서 아무도 서러워하질 않아. 근데 아까 황혼 약간 서러우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야인애들은 서러워하지 않는 거야. 황혼까지 안 와. 한낮의 춤과 아침의 유도분면만 해.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리리라. 기쁘지 아니한 것들 그런 거 실제로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데서 이 꽃밭에서 그런 말까지 할 거 없다. 여기서만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지.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지 어느 것 비비시 어느 것 폴라비 어느 것. 그러면 이제 꽃 옆에 아까 말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은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얘들은 대체 슬픔이란 것이 어디에 깃들여 있는 거냐 것이고 또한 그 자체 꽃봉오리와 꽃송오리 그 자체에도 이제 이런 그 섣불리 그다음에 항용 이런 단어들을 잘 써요 이 서정주 선생이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어린 것들에게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다 이렇게 썼을 때 하고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이다. 섣불리라는 말이 딱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느낌이 살죠. 이게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될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나직이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라는 것이 깃들여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항용, 항상 나직이 주고받는 슬픔이라는. 근데 주고받는 슬픔인데, 슬픔을 소리내서 안 하고 나직이. 슬퍼요. 그러니까, 슬퍼요. 거기서 나직이 주고받는 거 뭐예요? 내 혼자 슬픈 것이 아니지. 내가 슬프다 그러면, 아, 당신 슬프시오. 서로 공감하면서. 어른들의 세계인데,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지 어느 것, 빛빛이 어느 것, 볼나비 어느 것에는 이런 것이 없고, 꽃봉오리, 꽃송오리도 이런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한테 서름 같은 거, 슬픔 같은 거, 이런 거 말할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이지. 그래갖고 이놈들이 초밤에 완전 귀소가 끝난 뒤, 이렇게 했는데, 완전 귀소. 지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황혼의 어둠이라고 속에 찾아들어 들어온다고 했단 말이지. 그리고 침잠했다고 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침잠 다음이 어둠이겠지. 초밤에. 초밤인데 황혼 다음은 이제 초밤이지. 완전 기소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시끄럽던 마지굿은 끝나고 그야말로 고요적적하겠죠. 때까지고 뭐고 소리 하나 참참하겠죠. 침묵하겠죠. 꽃들은 꽃들은 예쁘긴 하지만 어둠이니까 예쁜 것이 다 덮여 있죠. 아까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영혼의 깊은 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슬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는 우리와 어른이지 어른과 우리 어린 것들과 얘네들은 꽃하고 똑같지. 산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산과 냇물은 무기물이지. 그러니까 꽃들까지도 묻혔겠죠. 모든 것들이 까마득히 덮였어요. 아까 자꾸 영혼의 깊은 밤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영혼의 깊은 밤이네. 자, 이렇게 이런 뭐 거의 종교적 경지, 어떤 심오한 경지가 우주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차라리, 아까 이 항용 섣불리 같이 말이야,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의 별, 제일 오랜 종소리.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는 가깝고, 시간적으로는 오래야. 근데 가까운 곳의 별이라고 했지만 별이 얼마나 옵니까? 그 별이 가까운 곳의 별이야. 이런 게 시죠. 물론 먼 별도 있는데 별을 가까이 잡아당겨가지고 가까운 별인데 종소리는 오히려 별보다 가까이서 들리는 것이 종소리 아니에요. 종소리 멀어봐야 1km 안에서 들리겠지. 별은 이것은 최하 몇만 광년에서 몇십만 광년의 거리겠지. 근데 가까운 곳의 별을 하고 별은 잡아당겼는데 종소리는 밀어가지고 멀리 보내가지고 제일 오랜 종소리. 그러니까 오레인 종소리인데 오레인 종소리라는 말은 뭐 신라 시대에 에밀리아 종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천년 종소리일 수도 있고 오래라는 말은 길다는 말이니까 시간적으로 오래일 수도 있지만 거의 영혼에 준하는 미래를 향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래도 있지만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오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그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들어야 이 시의 마지막에 여운이 우리 귀에서 종소리가 웅 하면서 글자가 글자 밖으로 넘친다. 들릴 일이다 다음에가 계속되는 거지. 이게 웅 하고 지나가는 거지. 이건 내가 어디다 썼고 아마 그 지금 보내준 그 책에 거기 나와요.
나오는데, 우인서사, 한강춘계. 이게 이제 황학루시라는 건데, 200, 200의 대표작이에요. 이게 황학루에서 쓰니까 황학루시라지만 원제목은 황학루시가 아니고, 맹호연을 뭐, 친구 맹호연을 보내다, 뭐 이런 시인데, 황학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호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근데 서호인데 호수 호자지만 이 호수 그 폭이 1km, 2km가 아니고 수십 킬로야. 바다예요, 바다. 근데 거기에 황학루라는 이게 누가 있어요, 누. 거기서 친구하고 작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작별도 전화도 있고 뭐 연락이 되지만 그때는 한 번 작별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거지. 거기다 맹호연이 이백하고 친구지만은 그 당시에 당시 집에 나오는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서로 시의 벗이지. 마음도 통하고 시도 통하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데 고인. 고인이라는 말은 이번에 뭐 누가 돌아가셨으면 뭐 고인이 그러잖아요. 그 고인이 이 옛고자 고인도 있지만 요 고인이 있단 말이에요. 연고고자 고인이란 말. 나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 친구예요, 친구. 고인이 돌아가신 분을 고인이라고 하면 우리와 연고가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고인이. 죽었다는 고자가 아니고, 그냥 할 때도 연고고자야. 나하고 연고가 있는 시골을 고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사, 서쪽에, 사례할 사. 그러니까, 친구를 서쪽으로 사례, 빠이빠이 하고 보낸다, 이 말이야. 어디서? 황항으로 해서. 오인서사 황항로, 연화. 연화의 연자는, 그러니까 연기꽃인데, 이게 이제 그 자욱한 안개가 낀 거예요. 3월, 하양주. 하는 아래 하자인데,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간다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양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양주로 가는 거예요. 오범. 오범은 이제 외로운 돛배, 외로울 곳 돛배, 원형, 멀리, 멀원자, 원, 영, 그림자형. 외로운 돛배의 먼 그림자. 이제 하양주 하는데 이제 떠났어요, 벌써. 그리고 벽공. 벽공은 푸른 하늘. 이 푸른데 이 푸름은 그냥 푸름이 아니라 녹색 푸름이죠. 다할진. 자, 외로운 배는 빨리 그림자를 담고서 푸른 허공에서 다 한다는 거 뭐야? 까막까막 하다가 사라지는 게 이제 다 했으니까. 유견. 네, 유견. 오직 보이는 거라고는 유견, 장강. 장강. 장강이 이제 이게 소호를 말하는 거야. 천재류. 천재류 이렇게 했는데 흘러간다. 천재가 뭐냐면 하늘 끝이에요. 이 재라는 건 하늘하고 땅이 물이 만나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선에서 딱 만나는 거기가 천재예요. 내가 이 시를 가져온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요 글자 때문이에요. 류 때문에. 이게 류자거든요. 헐류. 류. 근데 이제 유라고도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루예요. 루. 마지막 글자가. 이거는 주예요. 로, 진, 류, 신. 진, 자, 운을 맞췄죠? 네. 우자로 운을 맞춘 거예요. 내지는 유로. 로. 우하고 유는 같이 보니까 루, 주, 요. 요 세 번째는 안 맞춰도 돼요. 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운이라는 거예요. 네? 노래가 돼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우라고 하는 음가에서 이 우, 이, 그, 아야어야 우 할 때 우, 이 우는 아까 그 한국어가 소리가 그 찰떡 같으면 찰떡같이 입맛에 든다 그런 것처럼 중국어라고 해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에도 그런 게 다 있게 마련인데 특히 중국어에서 우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음이니까. 욱 그러면 끊어지겠죠. 우, 류. 그래서 류가 된 거예요. 어, 류라는 말은 류하고 흘러간다 이 말이야. 여기도 근데 천재류거든 하늘 끄트머리인데 아까는 다 했지만 류는 동사죠. 흘러가니까. 닿을지는 동사가 아닌데 여기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아직도. 그럼 내 말은 여기 일곱 자씩 4, 7에 28글자예요. 28자인데 시상이 이상이 시 밖으로 넘친다. 넘친다. 또는 화의가 그림 밖으로 넘친다. 화의는 그림에서 그림의 뜻. 예.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의 그런 창작하고자 싶은 그것이 그림이 3호짜리 그림인데 4호처럼 넘친다 이 말이야. 10호 그림인데 12호로 넘친다 이 말이야. 그림 밖으로. 그죠? 이게 좋은 그림인 거예요. 시도 글자는 28자인데 넘쳐가지고 30자가 됐다. 이게 좋은 시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류자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글자는 7개인데 류 하고서 8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8글자, 9글자가 돼서 음, 우리 음, 한글 표기법으로 치면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요게 무슨 표예요? 요거. 이게 말줄임표예요. 이게 말 없음 표가 아니에요. 말줄임표. 줄임표가 있고 말 없음 표가 있고 그래요. 그럼 말 없음 표는 뭐고 말줄임표. 요거 세 개만 찍으면 말줄임표예요. 이걸 또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말 없음 표는 6개를 찍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소설을 쓰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주면 그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돼. 이렇게 써주면. 이게 말이 없는 표예요, 이게. 말 없음 표고, 말줄임 표는 그런데 하고서 누군가가 말을 하다가 그런데 하고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 요거는 그때 무슨 말이 있었는데 그걸 그 사람이 말을 안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게 그런데 밖에 넘치는 게 있죠. 요 류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내 말은 종소리가 류자 같은 역할을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기나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정주 선생의 시인데 우선 내가 장광하게 또 말을 했으니까 뭐 항상 장광하지만 장광하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융융하게 말을 했으니까 이 융융한 김정빈의 그 연설이 그 꽃밭의 향기 같이 낙동강 한강강 같이 그랬는지 아니면 개울 물소리처럼 쫄랑쫄랑하고 융융하지를 않고 시끄럽기만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우선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오늘도 뭐 새로운 말들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풀말그님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서정주 씨를 한껏 뭐랄까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선생님 설명이 서정주 씨를 한층 더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북치고 수고치고 잘했어요. 너무 마지구슬.
자, 선생님도 그거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예언님 어떤 생각 들었어요? 예,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저는 교수님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구나 이러고 술술 넘기는데 그렇게 맛있게 설명을 하니까 서정주 시인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걸 교수님을 통해서 저는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박또박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이렇게 서정주 시인이 이런 생각에서 썼구나.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이분이 그냥 읊조린 게 아니라 다 생각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읊조렸구나. 제 그래서 생각에는 서정주 시인이 네. 서정주 시인보다 선생님이 곱씹어서 더 맞아요. 말씀내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정주 시인이 나처럼 생각하고 쓴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냥 아닐 것 타고난 같아요. 네. 시인으로서의 생각으로, 감각으로 그냥 쓴 건데 네. 내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만약 서정주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시가 시 밖으로 넘친다고 그러셨는데,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 선생님께서 서정주 시를, 그래서 예를 들면 문학에 네,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그런 작품인데 문학평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언어로서 문학평론을 한 거에 가까워요. 그러면 문학평론도 문학의 하나로서 볼 때 문학평론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평론을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 새로 시를 쓰고 새로 소설을 쓴 거하고는 달라요. 자, 재료를 갖다 놓고 하니까 다르지만 그 재료라는 면이 60이고 70이고 80이고를 차지하겠죠. 그 사람의 감상력에 의해서 30이나 얼마가 버텨질 거 아닙니까? 그 30이나 20 분야에서 창작일 수가 있어요.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안 했을 거야. 안 해도 또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하도록 쓰면 좋은 작품인데,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지금 500년이 됐는데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런데 그 연구자는 연구자 나름의 창작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저같이 감상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도 또 창작적 감상이 가능하고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창작적 부분이 9대 1로 10%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7대 3으로 좀 많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감상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맛있고 더 느낌이 풍부하면서 뭔가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훌륭한 감상자가 되는 것인데 두 분이 하는 말을 내식으로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런 감상을 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놓칠 수도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 시의 원작이 좋구나 이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서 그렇게 읽어낼 줄 아는 것도 또 나름 굉장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맞나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것까지 내가 해설을 해야 돼? 아니, 이렇게 달이 대똥하게 있으면, 달이 밝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교수님은 그 평론을 풍부하게 해주시니까 달에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와, 정말 좋구나.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달이 대똥하게, 내가 네, 저 작품론에도 또 나와. 달무리를 만드는 것이 예술이다. 달이라고 하는 십에다가 무리를 지어서 달을 키워서 확장하는 것이다. 이제 그 비유도 나오지만 어쨌든 이제 저 나름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 어쨌든 그 아마 서정주 선생님이 이제 하늘에서 보시고 너 괜찮다 그럴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 치고 이제 낭송으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 저 풀말그님이 먼저 한번 낭송해 보죠. 상리과원 서정주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볼진 잠깐만요. 다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가 약간 좀
잊어버렸어요? 아, 아까 말한 음가를 정확하게 내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상리, 와, 와원 하고 원. 딱딱 떨어지게 하고 서정주. 상리화원, 서, 그다음에 꽃밭은 그 향기 이렇게 하면 꽃밭은 네, 그 향기만으로 볼진데 천천히. 네, 그다음에 약간 감정을 넣어서 한강수나 낙동강 상류와도 같은 상류와도도 마찬가지예요. 상류와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상류와도 같은 이것보다도 상류와도 같은 융융한 융융한이 아니라 융융한 왜냐면 오 이렇게 흘러가니까 유용한, 융융한 흐름이다. 유용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낱낱의 얼굴들로 볼진데 좀 쉬어가면서 해야 돼.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이거 조카 딸년의 친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그 조카 딸년들의 친구들의 그러니까 딸년들의 친구들 이런 것들이 좀 문장이 기니까 잘 조정을 해야 돼.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그 조카 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즐거운 웃음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시. 선생님 그 낭독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 밀고 당기고 속도 예, 조절하고 예, 예. 참 잘하시던데. 예,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처럼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네. 한번 해보자고요. 꽃밭은 이렇게 꽃밭은 꽃밭 친이요. 그 향기만으로 볼진데 한강수나 낙동강 상류와도 같은 융융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낱낱이 얼굴들로 볼진데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그 조카 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즐거운 웃음판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터뜨리는 몸뚱아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서양에서 건너온 배나무의 어떤 것들은 머리나 가슴페기뿐만이 아니라 배와 허리와 다리 발꿈치까지도 이쁜 꽃송어리들을 달았다. 맷새, 참새, 때까치, 꾀꼬리 새끼들이 조석으로 이 많은 기쁨을 대신 읊조리고 수십만 마리의 꿀벌들이 왼종일 북치고 소고치고 마짓고 울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놈은 더러 그 속에 묻혀 자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어디지? 당연한 일이다. 네.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혀서 누워있는 문물과 같이 저 아래 저것들을 비추고 누워서 때로 갸냘프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 것들의 꽃 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로 받아라도 볼 것인가? 아니면 먼 산들과 나란히 마주서서 이것들의 아침의 유두분면과 한낮의 춤과 황혼의 어둠 속에 이것들이 잦아들어 돌아오는 아스라한 침잠이나 지킬 것인가? 계속해요. 그럼요. 하여간 이 하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다.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같이 어느 것, 비빗의 어느 것, 벌나비 어느 것, 또는 저것들이 꽃봉오리와 꽃승어리의 어느 것에 대체 우리가 항용, 나지기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깃들어 있단 말인가. 이것들의 추밤의 완전 귀소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산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의 별을 가리켜 보일 일이요. 제일 오래된 종소리를 들릴 일이다. 예. 아유, 못해.
아유, 이렇게 빨라져요. 자꾸 선생님 네, 자신 없으니까. 조금 빠른 것이 하나 있고, 조금 천천히가 하나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음가를 분명하게 네. 하면서 좀 약간 문가도 음가지만, 아랫배에 힘을 이렇게 힘이 있는 아랫배에 소리, 힘준다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힘 있는 소리, 그러니까 단전에 힘이 있는 소리하고, 이렇게 가슴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배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이제 배에서 소리가 나면 더 힘이 있죠. 그게 이제 또 자신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으면 저절로 배에서 힘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풀말그님은 자신감의 문제가 있어. 낭송도 그렇고 다른 문제인데도 계속해서 나는 못해요. 자꾸 이러시는데 그게 겸손한 건 좋은데 또 자신감도 좋은 거니까. 자, 그건 그렇고 혜연님 한번 낭송해 보죠. 상리 가원 서정주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볼진데 한강수나 낙동강 상류와도 같은 유흥유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낱낱이 얼굴들로 볼진데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그 조카 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즐거운 웃음판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터뜨리는 몸뚱아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서양에서 건너온 배나무의 어떤 것들은 머리나 가슴 패기뿐만이 아니라 배와 허리와 다리 발꿈치까지도 이쁜 꽃승어리들이 를 달았다. 맵새, 참새, 때까치, 깨꼬리 새끼들이 조석으로 이 많은 기쁨을 대신 읊조리고 수십만 마리의 꿀벌들이 왼종일 북치고 소고치고 마짓고 돌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놈은 더러 그 속에 묻혀 자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혀서 누워있는 몸물과 같이 저 아래 저것들을 비치고 누워서 때로 가날프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 것들의 꽃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에 바다라도 볼 것인가? 아니면 먼 산들과 나란히 마주서서 이것들의 아침의 유두분명과 한낮의 충가, 항온의 어둠 속에 이것들이 잦아들어 돌아오는 아슬한 침잠이나 지킬 것인가. 하여간 이 하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다.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지 어느 것, 비비새의 어느 것, 벌나비 어느 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승어리들의 어느 것에 대체 우리가 항용, 나직히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라는 것이 깃들이어 있단 말인가. 이것들의 초밤의 안정기수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 어린 것들과 상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의 별을 가리켜 보일 일이요. 제일 오래인 종소리를 들릴 일이다. 예, 잘하셨어요. 마지막에도 천천히 해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약간 천천히 읽어주는 것도 어,
그 노래도 보면은 마지막 소절 나올 때는 아, 노래가 끝나겠네 하는 예감이 들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약간 천천히 하면서 아, 이제 끝나는구나를 예를 들면 종소리를 하면 아, 예, 끝나는 분위기야.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낭송하고 오늘 낭송 공부는 여기서 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거하고 어떤 그 다름, 차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녹음 좀 할게요. 그러시나요? 선생님, 이거를 보내주시면 어때요? 아, 이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죠. 뭐. 그리고 음. 제가 낭송해 놓은 게 또 따로 있어. 아, 낭, 예, 예, 낭송한 거 보내드렸잖아.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현장에서 하는 거, 오늘은 그럼 약간 드라마틱하게 해볼까? 내가 네, 낭송해서 드린 거, 네, 거기 갑자기 그막 연극처럼 하면 우스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연극처럼은 안 하더라도 조금 힘을 줘서 해볼게요. 네. 상리, 과원, 서정주.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올진데, 한강수나 낙동강 상류와도 같은 융융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낱낱의 얼굴들로 볼진데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그 조카 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즐거운 웃음판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잘난히 터뜨리는 몸뚱아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서양에서 건너온 배나무의 어떤 것들은 머리나 가슴팩이뿐만이 아니라 배와 허리와 다리, 발꿈치까지도 이쁜 꽃송어리들을 달았다. 맷새, 참새, 때까지 꾀꼬리 새끼들이 조석으로 이 많은 기쁨을 대신 읊조리고 수십만 마리의 꿀벌들이 왼종일 북치고 솟구치고 마짓굿 올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모자란 놈은 더러 그 속에 묻혀 잠을 자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혀서 누워 있는 물과 같이 저 아래 저것들을 비비고 누워서 때로 가냘프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 것들의 꽃 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에 받아라도 볼 것인가? 아니면 먼 산들과 나란히 마주 서서 이것들의 아침의 유두 분면과 한낮의 추움과 황혼의 어둠 속에 이것들이 잦아들어 돌아오는 아슬아한 침잠이나 지킬 것인가. 하여간 이 하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다.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지의 어느 것, 비새의 어느 것, 벌나비의 어느 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숭어리의 어느 것에 대체 우리가 항용 나직이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깃들여 있단 말인가. 이것들의 초밤의 완전 귀소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산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의 별을
가리켜 보일 일이요. 제일 오래인 종 소리를 들릴 일이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30분 남아서 남을 거라고 예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수필을 하나 가져왔어요. 7살 무렵의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잠에서 깬 나는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이상한 힘을 느끼며 방 밖으로 나갔다. 눈이 번쩍 뜨였다. 마당 울타리에 큰 짐꾼이 옛다 모르겠다 부려놓은 듯 개나리꽃 한 무더기. 세상을 통째로 들어 밝히는 그 아름다운 꽃등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멍한 채로 서 있었다. 노란 꽃빛이 잘 익은 술의 파도로 밀려와 정신을 흔들었다. 휘청거리는 고운 어지러움. 아름다움이 지극하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몇 해가 더 지나 13살 무렵 다시 봄. 밤새 몽유병에 시달리고 난 뒤의 휴일 한나절 동안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몽롱한 상태였다. 아득히 먼 데서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느낌이었다. 허청허청. 좌우키 연푸른 이내에 덮여있는 높은 산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다. 그때도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인 한편으로 아름다움이었다. 봄의 생동성이었고 어린 시절의 아련한 희망이었다. 그렇게 봄은 나에게 한 장의 심포니로 다가왔었다. 아지랑이 풀 언덕에서 나의 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바람 물결은 동경을 간지리며 초록 들판을 건너고 내 연모의 표적이 한폭 수채화로 펼쳐진다는 것이 설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람 살이 서러운 미로를 아직은 모르던 시절 나는 가슴 둥우리에 연갈색 알들을 품었습니다. 조용히 미지의 소녀를 꿈꾸었습니다. 그이가 누구이며 얼마나 고결할지를 나는 감히 그려보았습니다. 저만치 빨간 우체통이 보이는 햇살 밝은 창가, 무도회에 처음 나온 백작 가문의 영양처럼 그니가 다가와 수줍은 눈 웃음으로 살짝이 봄 인사를 건넬 때 13살 소년의 아침 한나절 왈츠곡이 팡파레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나비의 날갯짓으로 개나리 노란 실을 입은 나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긴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시와 사랑은 조금씩 멀어졌고 그 대신으로 삶에 대한 감사의 염은 나날이 짙어만 갔다. 예전에는 미래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그리워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오늘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집 앞 공원을 걷는다. 산곡간에는 덜 녹은 눈이 남아 있다지만 이제는 엄연한 봄. 쌍글쌍글한 콧샘 추위 속에도 벚꽃 향기가 은은히 배어 있는 듯하다. 그래, 삶은 이러해야 한다. 아침처럼 새로워야 하고 순간순간이 모두 봄이어야 한다. 매화로 번글고 목련으로 움터야 한다. 그렇게 삶은 한편의 시여야 한다. 시는 아름다운 어지러움이고 드높은 산정을 바라며 무작정 출발하게 하는 휘청거리는 몽유병인 것. 그리하여 다시
삶은 첫사랑을 시작한 소년의 순수여야 한다. 아리따운 소녀의 고운 눈 웃음이어야 한다. 나는 아직껏 소년의 마음으로 백작 가문의 고귀한 소녀를 기다린다. 그녀와 함께 맞는 행복한 새 봄을 생각한다. 7살 무렵의 이상한 힘에 이끌려 13살 무렵의 아련한 동경에 감싸요. 자, 이런 이천득 선생님 복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칭찬 좀 하지 말고 해보자고. 칭찬을 내가 원하는 게 돼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네, 우리 혜연님이 먼저 말해볼까요? 아니, 여기에서 개나리꽃 한 무덩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지극하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저도 이 표현을 이게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건 고통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이 아름다움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걸, 뭐, 딱히 뭐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탁 와닿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잘 익은 수루파도로 밀려와 정신을 뒤흔들고 이제 휘청거리는 고운 어지러움 이런 거 있죠. 예, 이 부분이, 꽃등 이제 꽃을 등불로 봐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 어지러움인데 제가 실제로 몽유병을 알았거든요. 그래, 아, 막 밤에 걸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허청허청 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처음 듣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말이 허청허청은. 휘청거리면서 걷는 건 허청허청 하는데 예, 맞아요. 근데 이내는 알아요, 이내? 네. 이내가 네. 뭐냐면 이내가 이제 봄이 되면은 산에 뿌옇게 연기처럼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 몇 산자 밑에 바람풍자잖아. 예. 산 밑에 이렇게 뿌옇게 이래도 지금 처음 듣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안개처럼 끼는 거. 이거 이내 남자거든요, 한문으로는. 음, 이내예요. 그게 이내가 아까 연화 3월 하양주라고 그랬잖아요. 연화 3월. 네. 연화가 그거예요. 음, 연화가 이내 연기처럼 생겼으니까. 음. 그래서 그 전에 감상한 입에 그 춘향연 토리온서도 하여튼 연기연자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교수님은 수필이 훨씬 탁월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시보다. 그래요? 그렇지. 네. 나는 수필로 시작했고, 내 네. 생각에도 나는 시인으로서는 좀 자질이 부족해요. 시를 감상하고 뭐 분석하는 건 좀 하지만, 창작하라고 그러면 내가, 창작성이 좀 부족해요. 아니, 못 쓴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수필이 훨씬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중간에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쓴 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가 잘 됐는지 몰라도, 어느 날 이렇게 쓰고 싶더라고. 이렇게, 이제 경어체로, 이렇게 해서, 어, 사람 살이 서러운 미로를 아직은 모르던 시절. 이런 것도 그럴듯하잖아. 네, 너무 좋아요. 그 부분이. 사람살이, 네. 그런데 그때 네. 이제 연갈색 알들을 품었는데 소녀를 또 꿈꿨다 그러고 그 소녀가 고결한 소녀를 백작 가문의 영양 같은 그리고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나비의 날갯짓으로 약간 노란색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개나리 네. 씨를 붉은 나의 첫사랑이 시작됐다 해갖고 이제 그 첫사랑인데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때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허청허청 걸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걸 고마워하면서 이 순간의 봄, 그다음에 그리고 시는 아름다움이고 몽병이고 그리고 순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어쨌든 그렇고 우리 저 불말그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아, 선생님 이거 언제 쓰셨다 그랬죠? 작년인가 쓴 것 같아. 작년 봄에 쓴 것 같아. 내가 아유, 실제로 봄에 쓴 것 같아. 작년 봄인가 재작년 봄인가? 하여튼 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내면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70 넘어서 쓴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놀랍고, 선생님 말씀 맞다.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막 부대끼고 이러지 않으셔서, 예, 이런 글을 쓰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서요. 네. 가면 그 천변이 개울이 있어요. 물 많을 때는 물량이 많은데 평소에는 물 많지 않은데 그 개울가로 쭉 개나리가 있어요. 또 내가 옛날에 평택 살 때 항상 나는 집을 두 채 운영을 했거든요. 한 채는 살고 한 채는 이제 내 거일 때도 있고 빌려서 쓸 때도 있고 이제 소재로 하나를 써야 돼요. 책이 워낙 많았으니까 책장만 20몇 개가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왕이면 시골 전원주택을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마당 한켠에 개나리가 봄이 되면 펴요. 아이고 바로 이거야. 그야말로 그냥 그건 좀 화내. 그냥 막 그야말로 뭐 도무지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 막 그야말로 불을 켜놓은 것처럼 화내. 그리고 이제 개나리 내버려두면 자랄 수도 좀 막 축축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 추억이 또 있죠. 이게 세상을 통째로 들어 밝히는, 이 편도 너무 좋아요. 세상을 통째로 들어보니 예. 아름다운 꽃 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그때 그런 그 청년 시절에 그걸 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이런 구절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몽유병 이것도 아까 이제 저희 고향에서 저쪽 북쪽을 쳐다보면은 남덕유산이 있는데 해발 1500m거든요. 근데 내가 있는 곳은 500m야. 그러니까 1000m를 한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한눈에 1000m가 보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도 그런 데 살고 싶어요. 1500m면은 우리 남한에서 한 10번째 정도 큰 산이에요. 그런 지리산이든지 무슨 설악산이든지 한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설악산은 한눈에는 보이지만은 근데 그건 산줄기가 긴데 이거는 그냥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아, 장엄해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소년 시절에 보면 이내에 푸르면 봄에 이내가 껴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어린 마음에 상상하는 거야. 그게 안데르센 동화를 상상하고 거기 요정들이 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뭔가 누구야 박목월 시인이 쓴 청록집에 나오는 그 청록 푸른 사슴이 발을 씻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 상상을 해보는 거지. 그런 그 연푸른 인해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직접 여기에 관련은 안 되더라도 내그 유년시절 내면에 있는 거죠. 그런 그 아름다움, 아득함, 음. 은은함, 그 알 수 없는 것. 내가 분석적으로 이거 멋을 자르고 이렇게 좌뇌 활동으로 지금 많이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지만은 주로 좌뇌적 분석이고 이거는 이제 좌뇌적 분석이라기보다 우뇌적 느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나한테 있었어요.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써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어, 시간이 30분 남아서 한 수필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가지 뭐 이제 교재로 들어가고 창작 작품이 들어오면 이제 창작 작품 언제든지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그래서 작품을 올리시려면 빨리빨리 올려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이제 그 교재 앞에 부분 해가면서 사이사이에 시든지 수필이든지 시 같으면은 다른 또 좋은 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한영운도 있고 뭐 누구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소감과 뭐 질문, 질의응답 그 애프터 서비스
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혜연님. 아까 저기 수필해 보니까 쌍글쌍글한 꽃샘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쌍글쌍글은 왠지 뭔가 살아서 막 꿈틀대는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쌍글쌍글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네. 예. 쌍글쌍글한 이거는 선생님께서 주어 만드신 그, 글쎄요, 누가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읽은 기억은 없는데, 네, 찾아볼게요. 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뭐, 아니 처음 저는 봤어요. 쌍글쌍글한. 만들어도 되잖아. 누가 예. 만들었는지도 몰라. 이거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겠구나. 쌍글쌍글 있기는 하네요. 아, 있어요. 근데, 선생님과 같은 뉘앙스를 쓰지는 않고요. 예,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자꾸 웃는 모양이래요. 그거는 생글생글, 상글상글한 생글상글. 쌍글쌍글. 쌍글쌍글까지는 아닐 것 같아. 생글생글일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렇든가 예, 저렇든가. 예, 예. 어쨌든 그렇고. 자, 풀말그님도 한 말씀. 네, 저는 좀, 그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 뭐 좀 써보고 싶다고 선생님 만나서 그랬는데, 아이고, 쓰지 말아야 되겠다. 선생님 숲이 읽고서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아니,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수필가로 데뷔한 지가 80년이니까, 지금이 2025년이면 얼마야? 45년 됐어요. 네. 데뷔한 지 45년 된 사람처럼 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자기 나름으로 쓰는 거죠.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또 같이 저는 항상 문학을 하면서도 문학이 아니고 또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구도하고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제일 목표가 있고 중간 목표가 있어요. 제일 목표는 이제 100을 완전으로 보면 100이에요. 100. 중간 목표는 내가 20이면 21이 목표예요. 내가 30이면 31. 김정빈이는 30이니까 31로 간다고 치고 선생님은 20에서 21로 가면 돼요. 그러면 아, 똑같이 한 걸음씩 가기 때문에 까지도 못 가는. 똑같아요. 이거는요, 출발할 때만 필요하고요. 잊어먹어야 돼요. 이거 완전이라는 걸 도달할 또 못해. 불교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부 석가모니 된다고 그러고 있어. 그래갖고 역대 이래로 수십억 명이 불교를 믿었는데 석가모니처럼 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죠? 99도 간 사람이 없어. 잘 가봐야 한 70이나 갔을까? 달마가 갔나? 원효가 갔어요?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러면 석가모니는 가도 못할 거 글로 가라고 와가지고 사람 고생시키려고 왔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도 좋고 초, 중, 종.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 마칠 때도 좋다. 그게 초중종은 선. 착할 선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선. 이 중이 좋아야 돼. 중이. 출발할 때는 좋으니까 문학도 하고 뭐 도도 닦고 그러겠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려고 해. 근데 종은 백인데 종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중에서 죽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도 좋고 중도 좋고 종도 좋고 초도 좋고 중도 좋고 종도 종은 당연히 좋겠지. 그거야 뭐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 초도 당연히 좋아. 중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중이 괴로워. 왜? 내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언제 100 되지? 하고서 이쪽만 쳐다보면 내가 괴롭다가 80, 마이너스 80이야. 20 이코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이라고 생각하니 괴로워, 안 괴로워? 플러스 20인 건 생각 안 하고 말이야. 내가 플러스 20이거든? 그리고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요 일이 기쁨이에요. 한 걸음 진보한 게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그 수필에도 지금 현재
소년 시절에는 미래를 쳐다봤어. 그러니까 소년 시절은 어떤 암암리의 백 쪽을 쳐다봤어. 백은 아니지만. 그건 희망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백을 생각하면 압박을 받았고 숨을 못 쉬게 돼. 그러니까 20에서 30쯤 쳐다보는 것까지는 희망인데 100쯤 쳐다보면 이제 압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다 그렇게 압도가 돼가지고 얼굴이 어두워. 이 얘기를 한 역대 불교 고승이 없어요. 원효가 이런 말 했나? 서산대사가 이런 말 했어요. 성철 스님이 이런 말 했나요?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도 닦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데서 한 걸음을 지금 현재의 중심을 두면서 한 걸음을 기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30일에서 죽으면 되는 거지. 50일에서 죽든 29에서 죽든 기쁘게 그동안에 왔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완성, 이것이 다른 의미의 완성이에요. 글자 그대로 완성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능한 완성이야. 누구나 완성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질투를 안 해. 내가 20인데 21 가고 당신이 30인데 가나 보다 그러면 잘 가네요. 칭찬하면 되지. 뭘 내가 왜 질투를 해? 이혼다고 또 내가 왜 무시를 해? 너도 한 걸음 나도 한 걸음. 그래서 비 선생님 참 좋은 말. 남의 공격을 부러움없이 찬양하기를 좋아한다. 야, 남의 공격을 부러움 뭘, 없이 찬양하기를 좋아한다. 나를 사랑하는 생활이다. 음,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좋아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와, 얼마나 좋아. 여러 사람을 좋아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며. 그런데 좋아까지는 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몇몇 사람만 끔찍이 사랑하면 되지. 무슨 놈은 뭐 인류를 끔찍이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인류를 어떻게 사랑해? 인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인류 중에는 나쁜 놈도 많고 10억 명을 어떻게 사랑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문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혜연님은 1년 넘었고 우리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우리가 문학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이 더 생기고 몰랐던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고 겸해서 또 삶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서정주 선생의 이 시를 저처럼 예를 들면 감상할 수 있는 뭐 수준이라면 수준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반만 감상하는 수준이 제가 10이라고 하면 누가 5만 감상한다고 하면 이 과원 꽃밭에 가서 꽃밭을 볼 때 그 꽃밭이 같은 꽃밭이냐고 감상량이 나는 10kg인데 저 사람은 5kg야. 그 감상이 똑같아. 1시간 동안 감상했어. 그 1시간이 똑같은 무게냐 이 말이야. 무게가 다르지. 그러면 내가 여러 번 한 것처럼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한다는 건 뭐냐. 그렇게 삶이 풍성해진다 이 말이지. 감상력 때문에 똑같은 걸 그냥 공원 한 바퀴 돌아도 이 사람이 도는 거고 저 사람이 도는 거 다른 것이고 그거는 마음의 경지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의 일초는요 우리의 평생에 해당돼요. 예? 일초가 질이 높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성인의 하루는 보통 사람은 평생보다도 더 고귀할 거예요. 내 평생에 고귀한 걸 다 합쳐봐야 공자님 하루 고귀한 것도 못 당해.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술로 가서 예술 감상력이 있으면 있을 만큼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더 많이 감상하게 되고 더 풍부해지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또 더 심오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최소한도 저랑 공부 시작할 때보다 한 걸음은 왔을 거 아니야. 어때요? 한 걸음 왔나요? 몇 걸음은 더 왔을까? 한 걸음 더 왔을걸? 그죠? 많이 왔을 한 거야. 걸음은 더 왔지요. 한 걸음만 왔어. 네. 제가 20에서 21이라고 한 걸음으로 얘기했지만 20에서 21 사이도 그 사이도 20.1부터 20.9까지 나누려면 또 한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간에 음,
그래도 1년을 하고서도 그래도 더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얻는 바가 있으니까 한다고 그럴 테지 뭐. 다음에 이제 석 달 뒤에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게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풀말그님으로 돌아가서 자꾸 뭐 나는 뭐 감상력 이래 쌓지 말고 왜냐면 그 백을 쳐다보는 마음이야 그게. 예? 김정빈이 백이라고 치고 내가 백은 아니지만 이제 그 우리 풀말그님 입장에서는 나는 왜 20밖에 안 돼, 나는 50밖에 안 돼. 그래서 백한테 자꾸 비교하지 말고 비교는 해야 돼. 더 앞에 간 건 앞에 간 줄 알아야지. 알긴 아는데 비교를 할 뿐이지 그 비교를 가져와서 나를 압박할 필요는 없어. 그냥 부러움 없이 찬양하면 돼 그냥. 그리고 내 할 일 하면 되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그러면 되고. 그러면 세상에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해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요. 해탈도 100점 해탈 얘기하지 마. 100점 깨달으면 얘기하지 말라고. 20점 해탈만 해도 어딘데. 남들은 말이야, 뭐 자식이 뭐 조금 어쩐다고 막 속을 이마를 찡그리고 뭐 마누라가 뭐 저쩌고 하고 뭐 돈이 어쩌고. 그 정도는 뭐 흔히 있는 일로서 뭐 애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그거 해탈이요. 해탈이 뭘 그렇게 부처님만 하고 뭐 부처님 제자만 해탈한다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런 해탈은 물론 배거 해탈은 그렇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혹은 청년 시절에 비해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 정도는 뭐 하고 넘어가는 게 많잖아 이제 그 나이값 아니요 그만큼 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길게 말했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네. 아니 우리 저 불말근님한테 대답을 제 말이 맞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건 100번, 100번, 1000번 맞고, 이건 내가 이 생각을 오늘날 한 게 아니고요. 이 생각한 지가 40대에 했으니까 지금 30년 됐어요. 근데 30년 동안 점검해 봐도, 계속 해봐도 이 말은 100번, 1000번 맞아. 내가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비틀어보고 다 해봤는데, 내 말이 100번 맞아. 그리고 그 어디에도 이 말을 한 철학자도 없고, 수행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김정빈이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남한테 배워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배웠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성현들은 말씀을 내 나름대로 재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원전은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나처럼 설명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또 내 자랑으로 끝나게 됐네. 아이고 이러지 말아야 되네. 어쨌든 간에 자 10시 5분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